나 원래 얼굴에 저렇게 살 많지 않았는데 왜 저렇지? 오. 야. 이게 왜 나는 오징어 볶음처럼 보이지? 맛있다. 오. 근데 좀 맵다, 여보. 응? 매워. 좀 아까 베아티투도 친구들 글 올린 거 보니까 송 선생 뭐 감자 먹던 시절, 마당에서 별 해던 시절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. 늙으면은 점점 어린 시절이 그리워지나? 점점 그렇지.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잖아. 너무 오래돼서. 그런 아름답고 낭만적이던 순간에 대한 기억 같은 거를 가지고 가는 게 좋지. 다 잃어버리면 너무 삭막하잖아. 근데 치매 걸리잖아? 그러면 과거의 어떤 시절로 자꾸 돌아가잖아. 응? 그렇지. 우리 할아버지는 자꾸 17살 시절을 회상하셨다니까? 그런 경우는 원해서 17살 시절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손상되고 남은 게 제일 뚜렷한 기억이 그때겠지. 안 그래? 하여간에 자주 그 무슨 매 잡으러 다니던 얘기인가 그런 거 맨날 하셨어. 그게 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17살 때 얘기래. 할아버지 17살 때. 근데 나는 되려 요즘에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던 때가 그립기는 한데 잘 기억은 안 나. 많이 기억 안 나. 점점 기억이 이렇게 흐릿해지는 것 같아. 아무래도 그렇지. 오래된 건 흐릿하지. 그리고 오래되고 기억이 잘 안 나는 거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재창조해. 어? 조작하는 거지. 얼마든지 가능하거든. 조작한다기보다 어? 창작하는 거지 뭐. 그러니까 내가 형제들하고 얘기해보면 그 같은 시절에 대한 기억이 서로 다 다르다니까. 다르게 기억하고 있어.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뭐 컴퓨터 메모리처럼 그런 식으로 남는 게 아니고 사람의 기억은 굉장히 자기적으로 개인의 경험과 짬뽕돼서 남기 때문에 다 창작이라고 봐야지. 근데 어제 형제들 만나니까 이제 우리는 막내까지 60대에 접어들었잖아. 응? 우리는 큰언니는 70대고 우리 전부 다 60대잖아. 이제 진짜 다 늙었잖아. 그러니까 어저께 엄마가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. 아니 도대체 얘네들이 언제 다 이렇게 늙었지? 엄마가 보면은 그럴 것 같아. 엄마 그런 생각 안 드실까? 응? 글쎄. 나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그런 생각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어떻게 들었다니까. 그리고 외삼촌을 보니까 엄마하고 외삼촌은 90년 이상의 생을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. 응? 그 중에 물론 각자 살았지만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잖아. 90년 동안의 삶을 공유하고 있다는 건 대체 무슨 느낌일까? 막 그런 생각이 거의 한 세기를 같이, 야.
그러니까 나이 들면 들수록 같이 생존하고 있는 형제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. 그치? 그렇죠. 자기의 삶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. 근데 뭐 형제뿐만 아니라 친구도 점점 오랜 시간 동안 추억을 공유하면 그게 더 소중한 거야. 그렇죠. 그래서 새삼스럽게 막 국민학교 동창들 만나고 그러잖아. 응? 사람들은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끼리는 화제를 이어가기가 되게 힘들어. 근데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할 얘기가 더 많아. 없을 것 같이 얼핏 생각되지만은 뭔가 공유하는 기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기거리도 많고 그게 더 풍부한 관계가 되는 거죠. 근데 중간에 안 만나다가 늙으면은 옛 동창들을 막 찾아서 만난다니까, 사람들은. 응? 그러니까 자기 혼자는 좀, 자기 혼자서 기억하기는 좀 버거우니까 더 많은 동조자를 구하는 거 아니야? 그렇지. 저번에 종서 씨도 그래서 국민학교 동창들 만났잖아. 막 국민학교 동창이라는 것만 한 50년 된 친구 아니야? 그지? 보면 사실 중간에 막 젊었을 때는 바쁘고 그럴 때는 다 못 만나고 막 그러다가 나이 들면은 옛날 동창들을 막 찾는 거야. 응? 그 낭만에 대하여 그 노래 보면은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이런 가사 나오잖아. 어? 그게 말하자면 그 첫사랑 소녀는 이제 찾을 길이 없는 대상이야. 어? 그러니까 그냥 아마 나처럼 늙었겠지 하면서 뭐랄까 연민이나 막 애틋한 마음으로, 그것도 그리움이긴 한데 생각하지만 국민학교 동창은 찾을 수 있는, 다는 못 찾아도 마음 먹으면 일부는 찾을 수 있잖아. 응?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가는지 조사해보지. 아, 내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 늙어가고 있을까? 가운데 이름이 정자인데 혹시 이 영상을 본다면 지금 찾아서 뭐 할 건데? 어? 찾기는 뭘 찾아? 그냥 아니, 그러니까 본다면 뭐 어쩌라고. 본다면 내가 손 한번 들어준 거지. 근데 첫사랑이었는지 뭐 알까 그건 모르겠는데. 상대방도 자기가 첫사랑인지 뭐 알겠어? 알아? 알지 모를지 뭐 내가. 몇 살 땐데? 응? 몇 살 땐데? 당신이 몇 살일 때 그때가? 17살. 그럼 그 사람이 연상이야? 응? 연상이야? 아니 동갑이야? 동갑인 것 같은데. 동갑이거나 나보다 한 살 많거나. 그럼 뭐 알겠네. 응? 알겠어. 근데 이제 나는 첫사랑을 참 규정하기 어렵거든. 내가 처음 누구를 사랑했는지 모르지. 누구한테 처음 연정을 품었는지 이런 거를 솔직히 성인이 되기 전에 여러 차례 짝사랑과 막 혼자서의 시련과 이런 게 있었거든. 근데 어쨌든 나는 10살 이전에도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거든. 막연한 어떤 동경과 그 사랑의 감정이야. 그걸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11살? 막 10살 11살 막 이럴 때인데 우리 반에 남학생을 내가 되게 좋아했어. 그러니까
분명히 좋아했거든. 그 내가 전학을 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 애랑 짝을 시켜줬어. 그 같이. 근데 이 남학생이 되게 수줍고 막 이렇게 내성적인 성격이었어. 같은 자리에 짝이야. 내 짝이야. 그러니까 내가 전학을 갔는데 얘가 여기가 비어 있었어. 음. 선생님 여기 앉으라 그랬어. 근데 앉았는데 내 처음 그 애에 대한 인상은 뭐냐면 좀 남자애 치고는 너무 곱게 생겼어. 보송보송하고 이렇게 막 피부도 깨끗하고 그래. 근데 나는 시골에서 갔으니까 얘는 어쨌든 대전이니까 도시 아이란 말이야. 이 대전 시내 한복판에 제일 큰 학교니까. 나는 시골에 조그마한 분교에 다니던 말하자면 촌년이잖아.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애들이 다 그렇게 뽀샤시하게 보이더라고. 근데 이제 나는 어렸을 때 되게 삼해가지고 이 얼굴에 막 손톱 자국이 하도 막 싸워가지고 있잖아. 엄마 그런데 우리 집 자식들 중에 밖에 나가서 다른 애들이랑 막 싸워갖고 얼굴에 손톱 자국 내고 머리끄덩이 막 다 이렇게 막 흐트러갖고 오는 거는 나밖에 없었다는 거야. 근데 난 좀 그랬거든. 그러니까 이제 좀 나는 거칠지. 촌년인데다가 얼굴도 좀 약간 이렇게 시커멓고 거칠지. 근데 얘는 그렇게 막 하여튼 귀공자 같은 막 하얗고 막 이렇게 포송포송한데 내가 옆에 앉아서 견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귀가 있잖아. 하얗고 막 실핏줄이 다 비쳐 보이는 그런 귀야. 그래서 내가 걔 귀를 되게 유심히 봤거든. 그랬는데 나는 좀 어렸을 때 그 무렵에는 나는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야. 선생님이 국민학교 입학하자마자 임시반장 할 사람 그랬을 때 막 혼자 막 손들고 그랬으니까 적극적인 성격이고 난 되게 완패였는데 왠지 얘를 보니까 막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약간 얌전한 척하고 이렇게 있었거든. 근데 내가 계속 그 애한테 잘 보이려고 나름대로 되게 애를 썼는데 얘는 좀 나를 좀 이렇게 나하고 친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. 하여튼 근데 이제 그래도 애가 착하니까 선생님이 전학생이니까 좀 여러 가지 다 도와주라고 가르쳐주라고 그러니까 되게 친절하게 하긴 하거든. 근데 알잖아 왜 친절하지만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내가 알거든. 그 나름대로 막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애를 막 쓰고 그랬는데 어느 날 청소 시간에 우연히 워낙 걔한테 관심이 많으니까 약간 걔 뒤를 이렇게 막 쫄랑쫄랑 따라다니고 있는데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우리 줄 앞에 앉아있는 여자애가 있어. 되게 막 얌전하고 이상하게 생긴 애가 하나 있었거든. 이 남자애가 그 여자애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어. 삼각관계. 어떻게 알아? 아니, 삼각관계도 아니야. 이 남자애가 나를 전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.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면 청소 시간이었는데 그 여자애가 아직까지 뭐가 들끝났는지 자기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. 요렇게 손 올려놓고 책상에 뭘 막 이렇게 보고 있었던가. 그런데 이 남자애가 지나가면서 이 애 손 위에다가 자기 손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야. 오. 야, 근데 그런 디테일한 장면 기억이 하니까 정말일까? 이건 정말이야. 왜냐면 내가 이 남자애한테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얘를 약간 따라다녔단 말이야. 그 청소 시간인데 이 남자애 뒤에 서 있었거든 내가. 뭔가 청소할 때도 좀 말 붙이고 같이 하려고. 근데 이렇게 진짜 그 순간에 얼핏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남자의 귀가 하얗고 그렇게 막 한 것처럼 이 여자의 손이 너무 하얗고 이쁜 거야. 나는 막 여기 떼끼고 되게 막 거칠잖아? 근데 내가 봐도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싶은 그런 손이었어.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손 올려놓더라고. 근데 여자애가 가만히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둘이 서로 막 좀 좋아하는 거지. 내가 볼 때는. 근데 그 시절에 그 초등학교 4학년생이 그런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할까?
국민학교 3학년이라니까. 그러니까 3학년이. 당연히 하지 여보. 남자애들이 얼마나 짓궂게 어? 남자애들이 여자 치마 들치고 그런 게 다 그래서 그러는 거야. 그런 건 하지만은 손을 이렇게 잡는다든가 그런 거 아이 당연히 하지 여보. 한다고? 짓궂은 남자애들은 일부러도 와서 막 뺨도 막 이렇게 만지고 그래. 근데 잠깐 그걸 봤는데 그러고서 잠깐 이렇게 쥐고 있다가 뛰었어. 근데 그 순간에 확실하게 어떤 그 느낌이 있잖아. 아, 쟤를 좋아하는구나. 이거를 내가 확실하게 느낀 거야. 그래서 난 좌절했지. 그래갖고 그 뒤로 그 남자애한테 관심을 내가 거두었거든.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자잘한 어떤 좌절? 시련? 내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를 그렇게 잘 눈치채는 거야. 왜냐하면 사실 그런 디테일은 사람들이 잘 눈치채기 어려운 건데, 응? 그 다음에 두 번째 좌절은 중학교 1학년 때인가? 그때 내가 성당 다녔었거든, 그때는. 그 언니네들 다니던 학교 방문, 거기 있는 방문성당, 거길 나갔었어. 성당을 되게 열심히 다닌 이유가 거기 어떤 고등학생 오빠를 좋아한 거야. 어? 그 오빠가 좀 무슨 레지오 마리의 뭐 회장인가 막 그랬는데 좀 리더야. 응? 그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한대. 그런 오빠가 있었는데 기타도 치고 애들한테 막 성가연도 시키고 막 그런 오빠였는데 내가 그 오빠를 좋아했거든. 그 오빠가 고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그래. 근데 그 오빠도 좀 킹크하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 그 오빠를 내가 좋아한다 해도 그 오빠를 좀 어떻게 해보기는 되게 역부족이야. 그리고 난 그때도 역시 예쁘지도 않고 약간 좀 싸움패 스타일의 여학생이거든.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좋아하기에는 좀 별로야. 근데 어쨌든 내 마음속으로 좋아했어. 그리고 그 오빠한테 약간 표현도 몇 번 했거든. 근데 내가 뭐 부활절 날인가 언제 막 선물도 하나 하고 막 이랬거든. 성화 엽서 있잖아. 그거 막 선물하고 그랬어. 그 정도면은 그 오빠도 좀 눈치를 챘을 거라고 난 생각을 했거든.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그 학생회 거기 성당 학생회 그니까 쓰는 방이 있어. 회의실 같은 게. 이제 방과 후에 이제 성당에 가서 그냥 미사 볼 때 아니래도 자주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동아리처럼 취미 활동도 하고 막 그래. 근데 거기를 이제 방과 후에 이제 가가지고 그 회의실을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안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. 그래서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엿들었어. 엿듣게 됐어. 이게 뭐락뭐락 얘기 소리가 들려오는데 직감적으로 뭔가 약간 하여튼 멈칫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. 근데 그 고등학생 언니가 또 있었는데 이 오빠처럼 약간 리더격인 언니가 있었는데 그 방문여고 다닌 언니였어. 되게 이쁘고 좀 숙성한 그 언니하고 그 오빠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안에서. 근데 그 언니가 걔 있잖아 1학년 중학교 1학년 걔 막 근데 이렇게 당신을 지칭하는 거야. 내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. 내가 이나여중 다녔는데 그 있잖아 이나여중 다니는 애 응? 언니들 방문여고 다니고 그 몰라 오빠 막 이러니까 누구 하고 계속 모르는 거야. 그 언니가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도 내가 누군지 모르더라고. 그 오빠가. 그러니까 아이 중학생 중에 제일 똘똘한 애잖아 걔가 막 이러면서 그 언니가 나 이뻐했거든. 그 언니가 막 답답하다는 듯이 계속 설명하니까 이런다. 아, 걔 그 약간 뚱뚱한 애 이래. 난 뚱뚱하지 않거든. 중학교 때 나 뚱뚱하지 않았거든. 그러니까 언니가 아이 뭐 뚱뚱해 약간 통통하지 귀엽게 생겼잖아. 그러니까 아이 걔가 뭘 귀엽냐 걔 약간 못생긴 편이지 이래. 또 있잖아 막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야. 분명히 내 얘기하는 거거든. 나쁜 놈. 그리고 저번에 뭐 견진
받을 차례인데 수녀님한테 자기는 그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나중에 받겠다고 했다는데 똑똑하잖아 막 이랬어 그 언니가. 관심 없다는 듯이 그래? 응. 그런 반응이야. 그래서 내가 거기 안 들어가고 집에 왔거든. 그건 되게 막 그 뒤로 성당 끝이야. 아니야. 응. 그게 다가 아니야. 되게 좌절을 했지만 사실 그 오빠한테 내가 굳이 적극적으로 뭐 구애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차이가 많이 나잖아. 응? 차이. 아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뭐 차이나. 응? 응. 중학생 애들도 여보 까진 애들은 얼마든지 대학생도 사귀는데 다만 나는 중학생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보통 초등학생으로 볼 정도로 별로 이렇게 숙성하지가 않으니까 조그만하고. 그땐 그렇게 작지는 않았는데 나는 되게 멋있는 애 같았어 계속. 그래가지고 남학생들한테 인기 있을 타입이 아니니까. 근데 그래도 나는 좌절은 했지만 그 오빠 때문에 성당 그만둘 정도는 아니었는데 결정적인 거는 우리 신부님. 사실 그 오빠보다 그 강힐라리오 신부님을 내가 더 좋아했거든. 그 신부님은 지금 말하면 내가 덕질을 한 거야. 그 되게 인기였어. 그 신부님이 음악가야, 뮤지션이야.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작곡한 가톨릭 성가가 가톨릭 성가집에 실려 있을 정도야. 그래갖고 이제 젊지. 근데 이렇게 미사 시간에 기타 들고 나와서 기타 치면서 애들하고 막 성가 부르고 그래. 노래도 엄청 잘하셔. 하여튼 뮤지션이야. 근데 얼굴은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닌데 어쨌든 재능이 많은 데다가 막 활달하시고 학생들하고 너무 막 잘 어울리고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막 상담 같은 것도 되게 잘해주고. 그래서 나는 그 신부님한테 덕질 진짜 많이 했거든. 막 시 같은 거 써서 시 같은 거 써서 열심히 막 액자도 만들어가지고 신부님 갖다 드리고 신부님 되게 좋아하고 칭찬하고 막 나를 되게 이뻐하셨거든. 신부님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그런 식으로 사랑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팬으로서는 내가 막 엄청 신부님하고 가깝다고 생각했어. 근데 어느 날 청천벽력으로 신부님이 어떤 수녀님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사제직을 내던지고 결혼하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야. 와, 내가 그 충격으로 성당 안 나가기 시작했어. 그 뒤로 아니 사실 막 화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도 어떤 충격이었어. 그리고 이 우상을 잃어버렸잖아. 응? 그런 거야.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막 자기가 덕질하던 상대가 있었어. 예를 들어서 유아인이한테 막 덕질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유아인이가 막 마약 중독으로 들어갔어. 막 청천벽력일 거 아니야? 약간 그와 비슷한 기분이지. 신부님이 나쁜 짓을 했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막 내가 원하는 거는 가장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신부님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를 내가 원했을 거 아니야.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는 계속 짝사랑과 좌절의 연속이었다. 그러니까 그걸 첫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진짜 애매하지. 무슨 첫사랑이야 그게 아니잖아, 그지? 예. 어쨌든 그 노래 첫사랑 그 소녀는 이 노래를 들으면 내 첫사랑은 누구지? 막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.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야? 아니면은 없어? 너무 많다니까. 근데 그런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짝사랑을 첫사랑이라고 하기는 애매하니까 내 생각은 그런 가망 없는 짝사랑은 첫사랑일까 아닐까. 첫사랑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거 아닐까? 응? 그래서 서로 뭔가 마음이 교감이 있어가지고 조금 사귀었다 할 정도 돼야 첫사랑 아니야? 응? 그건 아까 얘기한
17살 때 저 사람. 그럼 연애를 했단 말이야, 실제? 응. 고등학생이잖아. 응? 고등학생. 응. 까져가지고 고등학생 때도 연애를 했단 말이야. 응. 논두렁길에 손잡고 걷고 정도까지. 넌 들어? 저기 서선생 말로는 옥수수 밭에 같이 손잡고 누워있고 그런 거라 그러면. 응. 응? 내가 옥수수 밭에서 연애한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어. 내가 그래도 진정한 첫사랑으로 뭔가 회상할 수 있는 거는 재수생 시절에 사귀었던 그 친구인 것 같아. 같은 학원에 다녔는데 내 친구랑 나랑 그거 있잖아, 김영숙이. 김영숙. 걔랑 나랑 같은 학원을 다녔는데 얘는, 영숙이는 그 학원에 다닌 초반부터 남자친구가 있었어. 그 학원에. 같은 재수생. 근데 나는 없었는데, 예비고사 보고 난 직후에, 내 친구의 남자친구가, 소개팅을 제안을 한 거야. 우리 이제 예비고사 끝났으니까, 내 친구를 소개해주자. 응? 더블 데이트로 이제 만났어. 그래가지고, 입학시험 보고 발표 날 때까지 한 2, 3개월을 신나게 응? 넷이서 같이 데이트하고 그랬거든? 만났어. 그 남자애가 진짜 애가 아주 좋은 애였어. 순수하고. 그래서 걔가 나한테 워낙 잘해주고 그래서 사귀었는데 거의 넷이서 같이 만나고 그랬는데 우리 셋은 다 붙었는데 얘 떨어졌어. 내 남자친구가. 그래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더라고. 얘 삼수해야 되잖아. 우리 때는 재수해서 떨어지면 또 삼수하는 거예요. 응?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나는 넌 떨어져서 삼수하고 나는 대학 갔으니까 너랑은 고만이다 이렇게 하기는 참 그렇잖아. 너무. 그래갖고 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갖고 있는데 걔가 먼저 나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. 편지를? 남자애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년에 꼭 합격할 테니까 우리 학교 들어간 다음에 다시 만나자. 너도 대학 들어가서 즐겁게 지내라 이렇게 편지를. 그러면서 그래서 나도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러고 답장을 했거든. 그러니까 군대 갈 때 기다려달라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거야. 나를 기다려달라는 거야. 그래서 나는 기다려주겠다.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면은 당연히 너는 계속해서 내 남자친구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.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그 순간의 기분이었을 뿐이야. 막상 나는 대학에 들어가니까 신나잖아. 막 미팅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려니까 금세 얘는 잊어버리고 다른 애를 사귄 거야. 응? 그리고 난 남자친구가 생겼네. 얘는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. 근데 이제 약간의 좀 죄책감 비슷한 게 있긴 있었어. 기성이가 알면은 싫어할 텐데 이런 생각이 있긴 있었는데 사실 21살에 그런 거는 크게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.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던 차에 이제 7월이 돼서 내 생일이 다가왔는데 걔한테 또 편지가 왔더라고.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도 네 생일날만은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다 이렇게. 근데 그 편지를 이렇게 받아보고 깜짝 놀란 거야. 참 얘가 있었지. 어떡하지? 미안해서 어떡하지?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.
그래서 만나서 사실대로 말하고 이별을 통보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그러면은 걔 공부에 지장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. 걔한테는 청천벽력이잖아. 안 그래? 그래서 그 애를 위해서 모든 것을 숨기고 다시 여자친구인 척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. 그래갖고 약속을 하고 종로에서 만나가지고 막 엄청 밝은 얼굴로 나가서 막 격려해주고, 응?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막 이러면서. 나는 미팅 같은 거 안 하고 다만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다. 거짓말로 막. 밥 좀 더 먹어야 되겠다. 근데 여보, 두루치기인데 왜 고기보다 이상한 딴 게 더 많아? 응? 너무 고기를 아끼는 거 아니야? 야채가 더 많아. 응? 김치도 넣었네? 맛있어, 그래도. 어쨌든 내가 그렇게 가증스럽게 배신한 것이 나의 첫사랑이야. 근데 뭐 첫사랑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아까 그 베아티투도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어릴 때 막 감자 까먹으면서 모기불 피워놓고 더우니까 여름 밤 하늘 보면서 얘기하고 놀고 라디오 드라마 남양 특집 이런 거 들으면서 막 별 보면서 시간 보내고 하는 그런 추억 같은 것도 참 소중한 거야, 그지? 지금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세계하고 완전히 다른, 뭐, 꿈으로 가득 찬 그런 어떤 시간이고 세계잖아. 요즘 애들은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해가지고 뭐 저거는 해왕성이고 저거는 명왕성이고 저거는 안드로메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늘을 이해할 거야 아마. 그런 식으로 하늘을 이해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. 그래? 하늘을 쳐다도 안 보는 애들이 더 많지. 나는 여름방학이 참 신났던 기억이 많아. 진짜 정신없이 막 뛰어놀아. 여름방학이 되면 막 흥미로운 게 진짜 많잖아. 응? 나는 그 기억이 나. 아침에 할머니 댁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있으면 아침에 막 벌떡 일어나. 빨리 나가서 뭔가 장난을 하기 위해서 막 잠에서 깨면 막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난다. 그래갖고 막 그러니까 되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는지 알아?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준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잠자리채 있어. 그거 들고 나가서 거미줄 여기저기 걸린 거미줄을 거기다 막 똘똘 말아. 그래갖고 그거를 거미줄 잠자리채를 딱 만들어. 응? 그래갖고 그걸로 잠자리 잡는 거야. 응? 여러 개 철사로 만들었는데다 응. 거미줄을 여기다 막 감지. 빡빡하게.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빡빡하게 감아. 그럼 이렇게 하면 잠자리가 잡혀? 탁 붙지 당연히. 그거 몰라? 아니, 주머니에 이렇게 달린 거 말고. 그거 말고. 야. 그냥 그물같이 생긴 거 말고 우리는
거미줄 잠자리채를 엄청 많이. 야, 그 우루탕 만들어 볼까? 그래갖고, 왜 옛날 시골에는 막 거미가, 잠자리가 막 엄청 많이 날아다니잖아. 창고 같은데 이렇게, 응? 창고 지붕 밑에 이런 데 거미줄 많잖아. 그리고 잠자리도 엄청 많거든. 막 때로 몰려다니잖아. 그럼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하면은 막 그 잠자리채에 잠자리가 막 새카맣게 붙어 있어. 그래? 그러면 그거를 잠자리채 채로 닭장에다가 턱 던져. 그럼 닭들이 막 그걸 먹고, 그러면 얼른 또 잠자리채 도로 걷어다가 또 거미줄 막 감아갖고 또 한 번, 야,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거미들이나 잠자리의 입장에서는 이런 변이 없어요. 봉변이야, 안 그래? 어? 열심히 밤새 집 지어놓으면은 꼭두 새벽에 웬 꼬마들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네 집을 몽땅 다 걷어간단 말이야. 아,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거미들은 진짜 분했을걸. 게다가 잠자리들은 또 한참 좀 날아다닐만 하면은 막 어서 막, 그걸 닭들만 신나지, 막. 그 다음에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시증 나면은 갖다 내버리고서 이제 막 또 뭐 어디로 막 시냇가로 뭐 송사리 잡으러, 그 송사리는 또 뭐로 잡는지 몰라. 그건 먹는 것도 아니잖아. 아, 괜히 애꿎은 또 송사리 잡는다고 몰려가가지고 막 저런 또랑 같은데 막 이렇게, 응? 막 돌을 쌓고 막 그거를 가둔다고 있잖아. 일종의 볼을 만드는 거야. 그러고서는 막 거기 들어가서 하루 종일 첨벙거리다가 막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가서 막 돌아다니다가 겨우 들어와서 밥 한 숟갈 먹고 또 뛰어나가서 막 돌아다니다가 점심때 되면은 완전히 막 애들이 다 기진맥진해. 그러면 할머니한테 혼나고서는 이제 조금 잠깐 이제 마루에 누워서 이렇게 있다가 또 막 또 막 뛰어나가서 또 막 놀고. 그러니까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코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막 뛰어노는 거야 아마. 미친 듯이. 응? 진짜 어렸을 때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이 진짜 즐거웠어. 그리고 밤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마당에 모깃불 피워놓고 멍석 위에 얼마나 좋아. 다 밖에서 저녁 먹잖아. 멍석 위에 앉아가지고 뭐. 그리고 쑥으로 모깃불, 응? 이 주변에다 이렇게 말린 쑥으로 쭉 모깃불 펴놓고 막 할머니가 이제 부채로 막 이렇게 붙여주면서. 아유. 옥수수 찐 거, 옥수수, 감자, 참외, 수박, 먹을 것도 진짜 많지. 요즘 또 그런 여름 방학을 즐기는 애들도 드러나 있을 거야. 요즘?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? 응? 그런 환경 자체가 없는데.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가능한 거 아니야? 안 돼? 마당에 모깃불, 그거는 뭐, 안 된다, 그죠? 환경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냐. 어린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밖에 나가서 뛰어놀질 않아. 그치? 응? 다 뭔가 스마트폰이며 뭐 이런 거, 응? 들고 앉아가지고 게임기 뭐 이런 거. 그리고 뭐 고작해야 부모들이 데리고 어디 오토 캠핑장이나 가가지고 막 응? 괜히 전구나 잔뜩 달아놓고 뭐 응? 고기나 구워 먹고 뭐 이렇게 하지. 응? 그건 누가 시골에 가서 잠자리 잡고 콩 구워서 나는. 이제는 경험할 수 없는 거다, 거의. 없어. 누가 해.
잃어버린 것이 많구나.